프린트풀이 함수와 그래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전문항 다 보도록 할 거고요. 다시 들어보신 다음에 모르는 거 있으면 다시 따로 질문하도록 하세요. 1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집합 A는 -2, -1, 1, 2에 대해서 다음 두 조건 만족하는 함수 f의 개수 물어봤네요. A에서 A로 가는 함수고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x는 -fx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된 거네. 일단 집합에서 집합으로 가는 함수니까 화살표 쏠 준비할게요. -2 -1, 0, 1, 2가 -2, -1, 0, 1, 2로 쏘는 상황이에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이걸 만족한다 그랬을 거니까 하나씩 다 확인 한번 해볼게. x가 2라고 할 때 즉 이렇게 돼요. f의 -2라는 값이랑 -f의 2라는 게 이렇게 함수가 같아야 돼요. 다시 f의 -2라는 함수 값이 -f의 2라는 함수 값이랑 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쉽게 말해 이런 상황이야. f의 마이너스가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f2는 무조건 f의 -2가 -2인 거잖아. 그럼 f2가 무조건 2를 써야만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f의 -2가 만약에 -1을 썼다면 얘는 고정적으로 이렇게 써야만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룬다는 얘기지. 자, 이렇게도 해볼게. 똑같이 f의 -1은요 -f1 서로 같은 녀석을 써야만 해요. 그럼 얘도 이렇게 돼. -1 값이 누군가를 쏜다면 1이라는 값이 무조건 다른 애를 얘가 다시 -1 값이 만약에 -1을 쏜다면 얘가 -2가 됐다는 얘기니까 얘가 2가 돼야 될 거라서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런 것도 가능해. 만약에 f의 -1이 만약에 2를 써버렸다면 1을 -2한테 이렇게 썼겠지. 이렇게 서로 그림을 그려보면 크로스로 쏘게 되는, 이렇게 서로 엇갈려지게 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 이 문제의 주의할 점은 뭐냐면 이거예요. f의 -0은 -f의 0을 쏘게 돼요. 그러면 얘만 좀 특이해요. 얘는 결국 뭐냐면 f의 -0도 0이니까 f의 0값과 -f의 0이 서로 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f의 0은 고정적으로 0을 쏠 수밖에 없어요. 다른 애는 쏠 수가 없어. 그래서 얘는 고정적으로 얘를 쏴야만 하고요. 그럼 이렇게 돼. -2란 이 친구는 얘는 이렇게 돼요. 얘가 아무나 쏴도 돼요. 심지어는 문제에서 뭐 같은 걸 쏘면 안 된다 이런 말도 없잖아. 뭐 1대1 함수 이런 말도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아무렇게나 막 쏴도 되는 녀석이라서 -2가 이거 다섯 개 중에 아무거나 쏴도 돼요. -2가 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지금 총 5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1이 쏠 수 있는 경우는요, 얘도 이거 -2, -1, 0, 1, 2 아무거나 다 쏴도 돼. 겹쳐도 상관없으니까 얘도 쏠 수 있는 경우도 5가지였을 거예요. 근데 0이 쏠 수 있는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어. 무조건 0을 쏴야만 해요. 그러면 1과 2는요, 얘는 케이스가 없습니다. 1은 -1이 쏜 거에 반대 걸 쏴야만 하고요, 2는 -2가 쏜 거에 반대 걸 쏴야만 하기 때문에 그냥 1, 2는 케이스가 없어. -2랑 -1이 쏘면 1, 2는 알아서 쏘고 있을 거야. 나올 수 있는 함수 개수요, 경우의 수 문제잖아. 25개 계산하면 되죠. 얘가 쏠 수 있는 5가지 아무거나, 5가지 아무거나, 얘는 무조건 한 가지 로 가시면 됩니다. 문제가 만약에 변형된다면, 같은 문제로 나온다면 이렇게 변형될 수는 있겠다. 얘가 같은 문제로 나온다면 얘가 함수가 아니라 만약에 1대1 함수라고 나온다면 문제가 좀 바뀌어버릴 수는 있어요. 얘가 만약에 1대1 함수라고 나온다면 이렇게 돼. 만약에 문제가 1대1로 나온다면 이렇게 바뀌어요. -2가 쏘는 경우가 5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쐈다 치자. 얘가 아니지, 5개 쏘면 안 되구나. 다시 만약에 1대1 함수라고 한다면 0은 0을 고정으로 썼을 거기 때문에 0을 쏠 수는 없을 거고요. -2는요 하나 둘 셋 넷, 요 4개 중에 하나를 쏘게 될 거예요. 됐니? 4개 중에 하나를 쏘시면 그때 지금 -2가 4개 중에 아무거나 쐈으니까 그때 2는 한 가지 경우 반대쪽 걸 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면 4개 중에 예를 들어 -2가 얘한테 쐈다 치자. 그럼 얘는 무조건 고정적으로 이렇게 와야 됐을 거야. 그러면 -1은 나머지 2개 중에 하나를 쏘시면 되고요. 그때 1은 반대쪽 거 알아서 쏠 거고 이렇게 될 거니까 나오는 경우는 총 8가지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변형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문제가 변형될 수도 있어요. 얘가 이 식이 아니라 f의 -x랑 fx랑 같다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면 -2랑 2가 서로 같은 걸 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문제 케이스는 서로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렇게 돼요. 얘가 5가지 중에 하나 쏘면 될 거고요. 그럼 얘가 알아서 따라왔겠지. -1도 5가지 중에 하나 쏘면 되고요. 얘가 알아서 따라왔겠지. 근데 이렇게 돼요. 0도 막 써도 돼요.
f의 마이너스 0은 f0이니까 서로 어차피 똑같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0이 1, 2, 3,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0, 1, 2 중에서 아무거나 막 써도 되니까 만약에 얘가 이렇게 식이 나온다면은 5의 세제곱 총 125가지에 대한 문제로 변형될 수도 있긴 하죠. 뭐 아니면 단순하게 여기에 대한 개수가 좀 여러 개 바뀔 수도 있다 정도로 변형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번이요. 집합 x는 0에서 4까지의 정의역에서요. x에서 x로 가는 함수니까 0에서 4까지에 대한 정의역과 0에서 4까지에 대한 공역을 잡네요. 그때 fx 그래프가 1대1 대응이라고 했을 거니까 이거 그거네. 정해져 있는 정의역과 공역에서 1대1 대응이니까 그래프 가지고 판단하셔야 되는 거 맞죠? 그래프 그려갑시다. 자, 이렇게 정리할게. 여기가 4라 그러면요 이렇게 4가 돼서 0에서부터 4까지 여기 범위랑요 0에서 4까지는 0에서 여기까지 이 범위까지가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이거에서 0부터 3까지니까 3도 자를게요. 별로네. 3이라는 거 한 이쯤 잡을까? 여기가 3이라고 잡을게. 0부터 3까지는 ax제곱 플러스 b라는 이치함수를 그리셔야 되는데 아직은 그릴 수가 없어요. 얘 먼저 그릴게. x-3이란 그래프 그리실 거니까 얘는 3값에서 시작해서 얘가 지금 3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다잖아요. 색칠돼야 되니까 얘가 이렇게 색칠돼요. 여기가 색칠된 부분이에요. 그러면 얘가 1대1 대응이라 그랬을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자, 여기 밑에 있는 값은 벌써 다 나와버린 상황인 거 맞죠? 그 다음에 x값도 여기는 정의가 내려진 상황이니까 우리는 지금 이 녀석을 어디다 그리셔야 되냐면 요 공간 안에 그려야 돼요. 이 공간 안에다가 그려야지. 이 공간 안에다가 모든 y값 여기 즉 3에서 그러니까 1에서부터 4 사이에 있는 모든 y값이 다 나오게. 자, 1부터 3까지에 대한 정의역일 때 y값이 1부터 4까지가 모두 다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거 우리 많이 보던 그림이지. 얘를 채울 수 있는 그림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그리던지 아니면 다시 읽을게. 자, 여기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그리던지 아니면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려가게 그리던지 이 둘 중 하나여야 되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디테일은 여기야. x가 0에 대해서 포함 관계가 있고요. 3에서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되는 증가하는 그래프 상황이라면 여기가 색칠이 될 거고 여기가 색칠이 안 될 거거든요. 벌써 1에서 겹쳐버리지. 이 그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가 색칠이 되고 이렇게 돼서 얘가 구멍이 뚫려 있어야 실제로 1에서부터 4까지 0부터 4까지에 대한 정의역과 공역이 다 채워지는 1대1 대응 그림이 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니까 즉 ax제곱 플러스 b라는 그래프는 y절편으로 찍고 가셔도 되는데요. 복잡하게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정리할게. 이거 0,4를 지나시면 되고요. 3,1을 지나시면 됩니다. 대입 들어가시면 이렇게 되니 0,4 지나실 거니까 b값은 4라는 얘기고요. 그때 3,1을 대입하시면 성립해야 되니까 9a 플러스 4가 1이란 얘기잖아. 그럼 a 값이 몇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3분의 1이라는 거였을까요? 그쵸?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 이 식은 이렇게 된 거네. 마이너스 3분의 1 x제곱 플러스 4란 함수입니다. f 1값이니까 여기 1 여기다 1 집어넣으란 얘기네.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4라 그랬을 테니 3분의 11 나오시나요? 답은 5번이었나 보네. 넘어가겠습니다. 3번이요. 집합 1, 2, 3에서 x에서 x1 그림 함수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그 녀석이죠. 합성함수 추적이라 그래서 요 문제 나와 있으면 하나씩 진짜 넣으시면서 규칙성 찾아보라고 했었던 그 녀석이죠. F 2010이라 그랬을 거니까 사실 얘는 직관을 이렇게 볼 수는 있어요. 얘가 들어갔고 제자리에 오는 거니까 이거 3번마다 반복된다라는 거를 눈으로 확인할 수는 있거든. 근데 눈치 못 챘다 치고 그냥 바로 합시다. 근데 우린 지금 F 2010에 대한 2를 찾기 위해서 규칙 찾아갈게. F의 이 값은 3이고요. F2의 이 값은 이 F에다가 천천히 한 번만 갖고 갈게. 이거 넣겠다는 얘기고 요 결과값 항상 위에 있는 녀석일 거니까 이 위에서 나왔던 결과값 그대로 갖고 오시는 거야. 이렇게 될 거야. F3의 2라는 것도 같은 이치로 바로 위에 있는 결과값 갖고 오시면 됐을 거니까 얘가 다시 2가 나오는 거겠네요. 그 다음에 F4의 2라고 한다면 다음 위에 거의 결과값일 때가 3이 될 거라서 얘는 3, 1, 2가 반복되는 녀석인 걸 확인할 수 있지. 얘가 지금 3개씩 반복되는 거 맞죠? 얘가 3개씩 반복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어디 볼 거냐면 3의 배수번째 자리 보시면 될 거예요. 3의 배수번째마다 2가 나온다는 얘기니까 2010 3의 배수죠? 그냥 얘 무조건 2가 나온다라고 고정돼요. 됐니?
같은 원리로 F2011에 3 정리로 합시다. F의 3값은 1이고요. F2의 3값은 F의 1값과 같은 2고요. F3의 3값은 위의 결과인 2를 집어넣을 테니까 3이 나오고 F4의 3값은 위의 결과값과 같은 1이 나올 테니 1, 2, 3이 반복된다. 3의 배수마다 볼 거니까 3의 배수일 때마다 3이 나와요. 2011이니까 2010 얘가 3의 배수 그것과 한 칸 더 갔다. 얘는 1 이었나 보네. 둘이서 하면 3 나오시겠네요. 4번 갑시다. 정의역이 0부터 6인 두 함수 fx와 gx가 다음 그림처럼 1대1 대응이고요. 그래프는 그림과 같습니다. 등식 f 인버스 a는 gb를 만족시키는 자연수 ab 순서상 개수네요. 자, 체크할 거 이렇게 체크할게. 이게 그림이 좀 개떡같이 나왔는데 뭐 어쩌겠어. 자, 등식 이거를 만족시키는 이라 그랬을 거니까 주어진 이식을 좀 이걸 바라보기 힘들죠. 우리 많이 쓰던 게 뭐야? 인버스 떼시면서 자리 바꿔도 되는 거 괜찮겠니? 저는 이걸 이렇게 풀게요. f의 인버스 떼시면서 f의 g의 b값이 a가 나오는 상황이라고 해석할게요. 를 만족하는 이 문제의 포인트 두 자연수 a, b라 그랬습니다. 자연수라고요? 그냥 대입해서 푸세요. 자연수 문제잖아. 하나씩 대입하면 그냥 잘 나온다는 얘기일 거야. 그러면 점검해보러 갈게. 우리가 원하는 건 f의 g의 b값이 a가 나오는 거 찾는 거야. 다시 f의 g의 b 이걸 집어넣었을 때 a라는 값이 나올 거니까 진짜 하나씩 대입하러 갈게요. 간다. a 값이 1이라고 처리합시다. 그 말은 f의 g의 b값을 집어넣었을 때 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 얘는 f값이 1 나오는 순간이 언제인지 찾으면 되는 거 맞아요? f가 1 나오는 거 함수값이 1인 거 찾으라는 얘기지. 됐니? f라는 함수값이 1이 나오도록 하는 순간이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보자. 1차 함수잖아요. 직관적으로 당연히 f의 1 나오는 순간은 여기 2분의 1일 거예요. 그러면 f의 gb가 1이 나온다는 얘기는 g의 b값이 2분의 1이 나오면 된다는 얘기니까 g의 b g에다가 몇을 넣으면 2분의 1이 나오나요? y값이 2분의 1 나오는 순간은 여기에 있네요. 5일 때 가능하네. 얘는 5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a가 1일 때 5인 게 가능하네요. 찾았네 하나? 자, 그럼 두 번째 얘가 2라고 가봅시다. f에다가 g의 b값을 집어넣어서 2가 나오면 돼. 그럼 f라는 함수값이 2가 나오려면 g의 b값이 f가 2가 나오려면 1이었던 거니까 gb가 1 나오면 돼요. 그럼 g의 값이 1이 나오려면 4면 돼. b가 4면 되더라고요. 찾았네요. 이것도. 다음 거 얘가 3이라고 한다면 f의 gb가 3이라는 얘기니까 f값 함수가 3 나오려면 gb가 3이면 되고요. gb가 3이 되도록 하는 값은 g 함수가 3이 되도록 하는 값도 3이었을 테니까 3, 3이었네요. 뭐 같은 거 넣으면 안 된다는 말 없었으니까 넣어주면 됐겠네. 쭉 갑시다. 얘 4요. f의 gb가 4가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f 함수 값이 4가 나오는 순간이요. 그러면 gb 값이 f gb가 4가 나온 거니까 gb 값이 5가 나오면 되는 거 맞지? f가 4가 나올 때 gb는 5 값이니까 g에서 5가 나오고 여기 있네. 얘가 2일 때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 아니지. 얘가 5일 때요. f의 gb가 5가 나온다. f 값이 5가 나오는 거니까 좀 불편한 녀석 있네. 5분의 6이면 되니? 그럼 얘는 왜 이래? 5.5죠. 5.5. gb가 5.5가 나오는 순간이에요. 다시 f의 gb가 5가 나올 거니까 f에 대한 함수값이 5가 나오는 순간은 5랑 6의 정중앙이니까 5.5일 때요. 즉 g의 b값이 5.5가 나오는 순간이요. g의 b가 5.5가 나오는 순간은요. 얘가 여기 딱 중간이니까 1 가능하네요. 이것도 가능하네. 아직 안 끝났다. a값 가능한 거 지금 f에 대한 함수값 결과가 6까지 가능하잖아요. 얘가 6인 것도 확인해야 되겠지. f의 gb가 6이 나오려면요. f가 언제 6이 나오냐면 6일 때 나오니 gb가 6이 되려면 gb가 6이 되니까 얘가 6일 때 0이라고요? 자연수에서 탈락되시면 되죠. 자연수 때문에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있었겠네요. 만약에 문제가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라고 말했으면 6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우리 직관으로 보였어야 돼요. 여기에서 처음에 이거 했었을 때도 이랬었잖아. f 얘가 1이 되도록 하는 값 여기가 그냥 1차 함수의 형태일 거니까 여기가 2분의 1이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잘 봐달라는 얘기였어요. 얘가 4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5번입니다.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항상 이렇게 식이 주어져 있는 이 문제는요, 그냥 위치에 맞게 잘만 대입하시면 돼요. 되게 허무한 문제가 될 거야. 가보자. 덕트 안에 공기 밀도 너 덕트 개발자 될 거야? 그냥 여기 있는 식에다 잘 대입만 하시면 돼요. 집 A에 있는 덕트는요, 위에 먼저 이거 먼저 하자. 덕트 안의 공기 밀도를 R, 공기 밀도 자리 R이에요. R은 공기 밀도 자리, 공기 속력 자리 V, 압력을 P라고 했을 때 다음 관계 성립해요. 집 A에 있는 덕트 안에 공기 밀도는 C고요. 압력은 PA라 그랬으니까, 자, 이거에다 관계식 쓰면 이렇게 관계식 써야 돼. PA는요, EG 분의 덕트 안에 공기 밀도 C라면 R 자리에 C 넣으라는 얘기구나. R 자리에 C가 되고요. 얘가 V 제곱이 돼 있는데, 집 B에 있는 덕트 안에 공기 밀도 EC의 압력은 PB라 그랬을 거니까 PB라는 건 EG 분의 R 자리 공기 밀도 자리에 EC를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속도가 지금 이 속도랑 이 속도는 다르지 않겠어? 문제에서 뒤에 나와 있네. 집 A와 집 B의 덕트 안에 공기 속력의 비가 3대5라 그랬을 거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할게. 얘를 그냥 우리 A에 대한 속력은 3A라고 놓고요. 집 B에 대한 속력을 5A라고 잡읍시다. 3대5라 그랬을 거니까 실제로 3A, 5A라고 잡을게. 그러면 얘가 이대로 들어가면 A에 대한 집의 속도가 3A였을 거니까 V 제곱자리죠. 9A의 제곱 잡으시면 되고요. 여기는 대입 들어가시면 얘가 25A의 제곱 이거 잡으시면 되겠네. PA, PB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그러면 PA는요 EG 분의 9CA의 제곱이란 거고요. PB라는 건 EG 분의 50CA의 제곱이란 거네요. 물어보는 게 PB는 KPA라 그랬을 거니까 그대로 대입 들어가실게요. 그럼 이렇게 되니 EG 분의 50CA 제곱은 K 곱하기 2G분의 9CA의 제곱일 거니까 얘 날릴 거 날리시고요. CA 제곱 날리실게요. 뭐야? K는 9분의 50 끝났네요. K는 9분의 50이었네. 답 5번이었었네요. 문제가 변형되면 얘들아 이거를 이렇게 말하는 거랑 같은 말이거든요. 뭐 이렇게로 변형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수학적으로 알고는 갑시다. 이걸 원래 수학 평소에서 뭐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PB는 PA의 몇 배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쓰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때 PB는 PA의 몇 배인가요? 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 PB는 PA의 몇 배인가요? 를 찾는 거고, 요 몇 배를 찾을 때 쓰시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에요. 말 바꿔서 나온다면 이걸 찾을게요 한 다음에 똑같이 PB 자리, PA 자리 대입해서 방금 여기서 했던 것처럼 약분 다 정리하시면 몇 배인가요가 얘가 잘 찾아질 겁니다. 라고 보실 수 있겠어. 넘어가겠습니다. 6번으로 갈게요. 6번입니다. 유리함수 y는 x-1의 3x 플러스 5 그래프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고르세요. 유리함수에 대한 녀석이니까 요 그래프 보자마자 일단 느껴지는 게 이거겠죠. 얘가 대장, 점근선의 교점은 1,3이라는 점근선의 교점이고요. 나머지 정리했을 때 위의 값이 8짜리라는 거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프를 언제든 그릴 수 있는 녀석이니까 잠깐 치워놓고 합시다. 기억이요. 점근선 방정식 x는 1, y는 3이니까 기억 맞는 말인 거 보이죠? 점근선 방정 x는 1, y는 3인 거 바로 보여야 돼. 2번 그래프는 제 3, 4분면을 지난다. 봐봐. 이렇게 4분면을 지나는지 언급 나와 있는 거 있지. 왜 이래?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래프가 4분면을 지나나요? 라고 나오려면 우리 두 가지 보셔야 돼요. 첫 번째, 그래프의 개형을 잡으셔야 되고요. 반드시 y절편 찍으셔야 돼요. 이걸 잡으셔야 될 거야. 그러면 그래프 지난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진짜 그리러 가셔야죠. 어떻게 가보자. 지금 얘는 점근선이 1,3이니까 여기가 1짜리고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짜리에 대한 그래프고요. 여러분 이거 나머지 정리 써봤을 때 분자 자리가 8짜리라며. 그냥 그래프가 1번 그림이니까 대충 이런 그림이기는 했었겠지. 근데 얘가 4분면을 지나나 확인하고 싶으신 거니까 정확하게 y절편을 찍으러 가셔야 돼요. y절편은 x에다가 0을 집어넣으셨을 거니까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5라는 값을 가져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지나는 녀석이에요. 그만큼 멀리 있었겠지. 이렇게 되는 녀석이었을 거기 때문에 3, 4분을 지난다. y절편이 마이너스 5니까 3, 4분을 지나는 거 맞는 말이네요. 기억 맞는 말, 니은 맞는 말. 디귿이요.
직선 여기에 대칭이다. 대칭이니까 유리함수에서 점근선 교점을 지나는 거가 다 대칭에 대한 기준이죠. 대칭점이 지금 누구냐면 1,3이라는 녀석이니까 얘를 지나는 기울기 1짜리요. y는 그러면 기울기 1짜리니까 x에다가 x로 1만큼 y로 3만큼 이렇게 되는 거 맞죠? y는 x 플러스 2라는 거니까 여기는 대칭, 이거는 아닌 녀석이었네요. 답은 3번이었네. 됐니? 넘어갈게요. 얘는 좀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아마 그냥 이거는 뭐 간단한 그런 내용인데, 보통 고정고에서 많이 바꾸는 것 중에 하나가 문제 배령, 요거를 유리함수 아니 무리함수로 바꿔가지고 비슷한 문제 내는 경우들이 간혹 있더라고요. 그런 것만 잘 신경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7번입니다. 함수 fx는 x분의 a 플러스 b에 대한 조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절대값 fx는 직선 y는 2랑 한 점에서 만나고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한 조건이 이렇게 나왔네요. 얘는 무슨 문제냐면, 봐봐. fx는 그래프를 잘 보니까 x분의 a 플러스 b니까 유리함수고요. 유리함수에 대한 녀석이고, 유리함수니까 대장점, 점근선의 교점 잡으면 0,b라는 걸 유리함수 잡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a에 대한 모양이 뭔지 모르겠는데, 자, 첫 번째 가에 대한 조건 봐봐. 절대값 fx라 그랬을 거니까 이거 뭐 하겠다는 얘기냐면 fx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이거 그래프 그리신 다음에 이거 그래프 그렸을 때 밑에 달려있는 거, x축 밑에 달려있는 걸 위로 접어 올리겠다라는 얘기죠. 수업 때 많이 하던 거잖아. 절대값 함수라는 거는 이런 느낌이야. 어느 날 여러분이 fx 그래프를 만났어. 그럼 얘는 이렇게 그려져 있는 함수야.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버리면 양수 부분은 그냥 그리면 되고요. 얘가 음수 부분은 절대값,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바뀔 거니까 이렇게 접어 올라간다고. 함수 그려서 접어 올리겠다는 얘기였다는 거. 뭐 한두 번 보는 거 아니잖아 우리, 그치? 넘어가서 다시. 그러면 우리는 절대값 fx니까 fx 열심히 그려서 접어 올릴 거야. 접어 올린 다음에 뭐 할 거냐면 y는 2라는 거랑 그렸을 때 한 점에서 만나는 교점 개수가 하나인지 잘 확인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f 인버스 2는 f-1이라고 했을 거니까 얘는 뭐 딱히 뭐 없어요. 그냥 열심히 찾으셔야지 뭐 어떡해. f8 값이니까. 자, 이런 그래프를 원래 모의고사에서 많이 쓰는 그냥 그래프 특수성이라고 해서 특수 그래프를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가보자. 자, 우리 주어진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이 그래프 그릴 거니까 너네 지금 유리함수잖아. 점근선의 교점이 0,b라는 지점이에요. 그러면은 x값은 0이니까 여기 위에 b값을 어디다 찍냐가 관건이거든. 그러면 이거 해석이 잘 안 되실 거잖아요. 그냥 아무데나 막 찍으세요. 아무데나 막 찍고 그 다음에 고민하시는 거야. 자, b값 대충 아무렇게나 찍을게요. 그리고 우린 알고 있어야 돼. 내가 찍은 b가 막 찍은 거야. 위에 있을지 아래에 있을지 모른다는 걸 인지한 상태로 가보자. 두 번째, a 값도 그렇죠. 너네 이 a도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양수인 척 일단 그려볼게요. 그려보고 아님 말고라고 하자. 우리 이거 그려놓고 아니면 다른 거로 바꿀 거야. 자, 가에 대한 조건 갑시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얘를 뭐 하겠다고? 접어 올릴 거니까 이렇게 접어 올라가는 거 맞겠니? 절대값 fx. 자, 이런 상황으로 그리면 얘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야 절대값 그래프예요. 자, 여기에서 y는 2라는 그래프를 그리다. y는 2가 한 점에서만 만나요. y는 2가 어디에 그려질까? 봐봐. 이러면 교점 2개지. 교점 2개, 교점 2개 나오고, 여기서 올라와서 이렇게 해도 교점 2개야. 딱 깔끔하게 어디? 이렇게 그려지시면 교점이 정확하게 딱 한 개밖에 안 나오죠. 즉, 이 그림에서는요,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면 되냐면, 요 점근선의 우리 점근선이었었던 이 b, 얘 값이 정확하게 2가 돼 있으면 돼요. 이러면 y는 2라는 거에서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게 돼요. 이 점 하나밖에 안 만나. 왜? 점근선이잖아요. 괜히 이런 그래프는 만족하나 본데 라고 잡았어.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첫 번째 상황이 뭐였었냐면요, b가 2가 되는 상황인 거예요. 나에 대한 조건 볼게. f 인버스는 f-1이니까 다시 f라는 함수야. 조심해. 절대값 함수 아니야. 다시 f 함수 살펴보세요. 요 f 함수에서요, f 인버스 2는 2라 그랬어. f 인버스 2가 뭐니? f라는 함수에 몇을 넣으면 2가 나와요? 물어보는 거 맞니? f라는 함수에 몇을 넣으면 2가 나오냐고? 이거 안 나와요. f라는 함수는 2가 점근선이기 때문에 f에 몇을 넣어도 y값 2를 낼 수가 없어. 무슨 얘기니? 우리가 그린 그림이 틀렸다는 얘기야. 이 그림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른 그림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선생님 이 그림이 아니었을 거니까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봐봐.
방금 우리가 도전했었던 게 이거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A가 양수라고 칠한 거잖아. 처음 좋아. A가 이번엔 음수라고 한번 가보자. A가 음수라고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이라면 다시 접어 올리신 다음에 가로선을 그리다 보면 여전히 여기에서가 y는 2에서 한 점에서 만난다니까 한 점 만나는 이 녀석이 얘일 수밖에 없고요. 똑같은 원리로 f 인버스 2가 없어서 나에 대한 조건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즉 첫 번째 그렸던 이 그림이 잘못된 거야. 뭐가 잘못된 거야? b가 양수인 게 잘못된 거예요. b가 양수인 그림이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싹 다 지우시면 됩니다. b가 양수가 아니었나 보네. 우리 처음부터 잡아놨잖아. 우리가 그리는 그림은 대충 그린 그림일 거니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였잖아. b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얘가 점근선인 거야. 이렇게 점근선이 잡혀가지고 이 그림 그리라는 거야. 가보자. 똑같이 a가 양수였다고 가정하고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실 거고요. 이렇게 될 거야. 맞지? 절대값 fx니까 접어 올리실게요. 얘를 접어 올리시면 얘가 이렇게 가던 애가 이렇게 접어 올라가고요. 보이니? 얘가 이렇게 접혀요. 얘가 마이너스 b가 돼요. 그 다음에 접어 올리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 상황이 돼요. 됐니? 이 그림에서 y는 2라는 가로선을 그린다. 교점 2개, 교점 2개, 교점 2개. 여기도 교점 2개인데 딱 어디일 때? 여기일 때 교점이 딱 나오죠. 딱 하나 나오죠. 아, 그러면 이렇게 된 거네. 정말 깔끔하게 주고 싶은데. 자,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지금 2가 딱 떨어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가 2라는 건 접어 올라가서 지금 여기 그림 봐봐. 우리가 지금 얘가 b가 접어 올라서 마이너스 b가 된 거잖아. 얘가 2가 됐단 얘기니까 얘 실제 점근선은 몇이란 얘기냐면 마이너스 2를 점근선으로 갖는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됐니? 이런 그림이었었던 거야. 됐어? 원래 그림이 이렇게랑 이렇게 되는 상황. 물론 이거 아니고 반대일 수도 있어. 난 모르겠어. 됐니? 라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f 인버스 2라는 것도 있죠. 다시 fx 함수 넘어가서 이 함수가 언제 2가 되나요를 찾으시는 거니까 요거 있잖아요. 그럼 이제부터는 계산하러 가셔야지. 자, 가보자. 그러면 이제 인버스에 대한 계산하러 갈게. 간다. 우리 지금 x분의 a, b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았어. 자, y는 x분의 a라는 함수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해보자. f 인버스 2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x에다가 몇을 집어넣었길래 2가 나오니? 라고 묻고 있는 거고요. 정리하시면 몇을 넣었길래 이렇게 마이너스 2 넘어가신 거고요. 그러면 몇을 넣었길래 4분의 a를 넣었길래예요. 됐니? 우리 지금 이 값 잡고 싶은 거잖아. x에 몇을 넣었길래 2가 나왔어요. 네모에다 이 x에다가 4분의 a를 집어넣었나 봐요. f 인버스 2는 4분의 a예요. 얘가 f2라는 건 그냥 단순히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는 거 맞죠? 2분의 a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양변에 4 곱하시면 a는 2a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a 값은 깔끔하게 12라고 딱 떨어지는 거 맞겠니? 아, a 값 12니까 다 나왔네. a 계산해봤더니 a는 12가 나와서 주어진 저 식은 y는 x분의 12 마이너스 2였던 거예요. 물어보는 거 f8 값 물어본 거 맞니? f8이라고 했을 거니까 8분의 12 마이너스 2요. 그러면은 2분의 3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답은 1번이었었나 보네요. 변형될 만한 요소가 워낙 많아서요. 뭐 숫자가 변형될 수도 있고 해서 얘는 그냥 그래프를 이렇게 잘 접어서 특이한 그래프를 찾아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넘어가겠습니다. 8번이야. 아까랑 비슷한 문제네요. 그냥 식이 나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잘 집어넣기만 하면 돼. 별에서 단위 시간 동안 방출 복사 에너지 블라블라블라 나왔어. 나 알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것만 볼게. 별의 표면 온도 T, 표면 온도를 이 자리에 넣을 거야. 반지름 길이를 이 자리에 넣을 거야. 광도를 이 자리에 넣을 거야. 별 A, B에 대해서요. 별 A의 표면 온도는 별 B 표면 온도의 이거고요. A의 반지름 길이는 별 B 반지름 길이의 이거입니다. 몇 배인지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정리할까? A의 표면 온도는 별 B의 2분의 1이라고 그랬을 거니까 표면 온도를 얘는 이거의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정리할까요? 그럼 내가 여기에 표면 온도를 그냥 A라고 잡을게요. A의 표면 온도를 이렇게 잡을게요. 그럼 B의 표면 온도의 2분의 1이니까 얘가 2A라는 거지. 해석만 잘 하시면 돼. A의 표면 온도를 A라고 잡으면 B의 표면 온도가 2A였나봐. 그래서 이거의 2분의 1배였었나봐.
A의 반지름 길이는 B 반지름 길이의 36배라 그랬을 거니까 얘는 그럼 미지수 뭐로 두는 게 낫겠어? B의 반지름을 B라고 잡고 R이라고 잡을까? 반지름이니까 얘를 R이라고 잡을게요. 그러면 A의 반지름 길이는 B 반지름의 36배니까 얘가 36R 이렇게 되겠지. 됐니? 이 자리에 그대로 맞게 쓸어 가시면 돼요. 별 A의 광도 L이라 그랬을 거예요. 자, 첫 번째 별 A의 광도니까 A라는 상황으로 작성해 볼게. 별의 표면 온도 T예요. A의 표면 온도 T 자리에 A 집어넣으시면 됐을 거니까 A의 제곱은 그 다음에 반지름 길이 R 자리에다가 이거 집어넣으실 거니까 36R분의 1 루트에 4 파이 시그마 분의 L 값은 별의 광도니까 L은 그냥 이렇게 처리할 건데 우리 마지막에 A 광도와 B 광도 표현할 거니까 얘를 좀 구분 지을게요. A의 광도라는 게 관계식 첫 번째예요. 두 번째 B에 대한 광도 보러 갑시다. B에 대한 광도는요. B의 표면 온도 2A를 여기 자리에 집어넣으면 4A의 제곱은 별 B의 반지름 길이 R로 잡았으니 거니까 R분의 1 루트 4파이 시그마 분의 LB 이렇게 잡으실게요. 됐니? 그러면 얘랑에 대해서 봐봐. A의 광도, B의 광도 물어봤으니까 광도 가지고 표현할 거잖아요. 양변을 LA에 맞게 좀 정리할게요. 천천히 가보자. 넘기시면 36R A의 제곱은 루트 4파이 시그마 분의 LA고요. 양변을 제곱하시면 어이구야 36 제곱 R 제곱 A의 4제곱이 4파이 시그마 분의 LA일 거라서요. 너 너무 더럽게 써지는 거 아니니? 그냥 쓸게. LA라는 광도는요 4 파이 시그마에 곱하기 36의 제곱 R 제곱 A의 4제곱이에요. 얘가 A의 광도예요. 그대로 B 광도로 또 쓸어 갈게요. 쓸어 간다. 그럼 얘는 4A 제곱 R은 루트 4 파이 시그마 분의 LB니까 양변 제곱하시면 4의 제곱 A의 4제곱 R의 제곱은 4 파이 시그마 분의 LB. 그래서 LB라는 거 B의 광도는 4제곱 A의 4제곱 R의 제곱 곱하기 4 파이 시그마 이렇게까지 됐니? 별 A의 광도는 별 B 광도의 K배라 그랬을 거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얘의 광도가 얘의 몇 배인지 물어봤으니까 그대로 쓸어갈게. 4 파이 시그마 곱하기 36의 제곱이라는 거 이거에서 좀 눈치채야 되는데 이거 그냥 계산하는 문제는 아닐 거잖아. 이거 소인수분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36제곱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 4, 9, 36이잖아. 4의 제곱과 9의 제곱 바꿔놓을게. 그 다음 얘가 R의 제곱, A의 4제곱이에요. 얘가 A의 광도예요. 얘가 B의 광도 4 자료 바꿀게요. 4파이 시그마 곱하기 4의 제곱, A의 4제곱, R의 제곱. 이거에 몇 배인가요? 이 K값 이거 찾는 문제라고 좀 보시는 거예요. 그냥 식을 다 뿌린 다음에 식에 맞게 정리하신 거예요. 양변 날릴 거 날릴게. 4파이 시그마, 4파이 시그마 날리시고요. R제곱, A 4제곱, R제곱, A 4제곱 날리시고요. 4의 제곱, 4의 제곱 날린다. 끝났네. K값은 99, 81만 남았네. 3번이네요. 라고 나오신 문제입니다. 숫자 값이 좀 들어서 그렇지 그냥 숫자 그 식에다가 하나씩 잘 집어넣으면 되시는 문제였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9번이요. 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K가 1보다 큰 상수 K에 대해서 A는 K, K, 0을 지나고 Y축편을 지어서 두 직선 얘랑 얘랑 만난 점을 각각 BC라고 합니다. 삼각형 OBC의 넓이가 OAB 넓이의 2배일 때 OBC의 넓이니까 봐봐. 지금 여기에 대한 자리가 K라고 말한 상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얘가 X자리가 이 선을 그었다는 얘기, 이 선을 그었다는 얘기는 X자리에 K인 걸 보란 얘기일 테니 이 B에 대한 좌표가 K, 루트 K라는 얘기일 거고 여 C에 대한 좌표가 그러면 K, 집어넣으시면 K라고 나오는 거 괜찮겠니?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보시는 문제예요. 봐봐. 문제 잘 봐. 삼각형 OBC의 넓이. 삼각형 OBC에 대한 넓이. 얘가 삼각형 OAB 넓이. 이거의 2배라 그랬죠. 이거를 밑변 곱하기 높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이거를 밑변이 고정됐다라고 봐도 되는데요. 전 이렇게 보지 않고 밑변 고정됐다 이렇게 보지 않고 이렇게 할게. 얘가 지금 이 자리 여기가 밑변이에요.
여기가 밑변이고 여기가 밑변이야. 그 다음에 요 위에 이 K라고 표현되는 여기 지금 여기가 높이인 거예요. 높이. 그럼 이렇게 된 거지. 높이가 똑같은 삼각형이니까 넓이가 2배란 건요 말 그대로 밑변도 2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렇게 된 거네. 여기에 대한 거, 지금 이 밑변에 대한 길이가 이거의 2배 된다는 얘기네. 지금 이거의 2배에서 얘가 넘어간다는 얘기겠네. 그럼 이렇게 정리할까요? 여기에다 밑변 길이가 지금 루트 K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길이는 K 마이너스 루트 K라는 걸 거예요. 원래는 사실 얘가 루트 K니까 이거 한 번에 정리해서 1, 2라 그랬을 거니까 K는 3 루트 K로 쓰는 게 원래 맞거든요. 근데 좀 헷갈리실 것 같아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여기가 루트 K라 그랬고 여기가 그러면 K 마이너스 루트 K라는 길이에 만족하시면 될 거니까 그러면 얘가 2배라 그랬으니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 루트 K에 2배 하신 게 K 마이너스 루트 K면 되는 걸 거잖아요. 넘기시면 3 루트 K가 K라는 얘기겠죠. 됐니? 이걸 때 K 값 찾고 싶은 거니까 여기서 양변 제곱하셔도 돼요. 양변 제곱해서 9K가 K의 제곱일 테니 K 값은 9입니다 쓰셔도 돼요. 그러면 K가 9였을 거니까 물어보는 게 뭐야? 삼각형 OBC의 넓이인 거 맞니? 그러면 이거에 맞게 좌표값 다 찍어버리시면 이렇게 되니 여기가 9,9라는 얘기고요. 여기가 9,3이라는 얘기고 여기가 0이었을 거니까 밑변 길이 6 높이 길이 9 그러면은 2분의 1 밑변 높이 2분의 1 밑변 높이 3, 9, 27 답 5번이었나 보네.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겁먹지 말고 요 K 값 가지고 잘 찾으시면 됩니다. 됐니?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제네요. 10번입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함수 y는 fx는 루트 x-와 그 역함수에 대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직선 n이 얘와 만나고 얘와 만나는 점을 p라고 합니다. 자, 얘랑 지금 f 인버스 x와 fx에 대해서 만나고 있으니까 봐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란 건요. 여기서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 얘랑 둘 다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선이니까 이렇게 대칭이잖아. 그치?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요. 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얘랑 서로 수직을 나타내는 의미고요. 그래서 대칭에 대한 걸 그대로 다 활용해 보시면 얘를 기준으로 여기 길이랑 여기 길이가 당연히 서로 같은 녀석이에요. 접으면 딱 들어맞는 녀석일 거거든. 얘를 메인으로 가져가시는 문제예요. 자, 이 상태에서 문제 풀러 가보자. 다음 삼각형에서요. OPQ 이거네. 이거 뭐야? OPQ니까 이거. 요 삼각형에 대한 외접원의 넓이가 2분의 25파이니까 이건 수학적으로 항상 기본적으로 이건 나와야 돼. 외접원의 넓이가 나와 있다는 얘기는 이걸 거잖아. 파이 r 제곱이 2분의 25파이가 나왔다는 얘기일 테니 r 값은 미리 찾을게. 여기서 외접원의 반지름이 루트 2분의 5라고만 해놓을게요. 유리화하진 않을게. 유리화할까? 그냥 유리화 해놓자. 2분의 5 루트 2라는 녀석이에요. 여기 반지름 값을 먼저 찾아놓고 시작하신 거예요. 자, 이때 전피의 y좌표를 구하는 과정을 준 거 보니까 과정 빈칸에 맞게 정리하셔야 되겠네요. 첫 번째 무슨 짓 했냐면 전피의 y좌표를 a라고 한대. 좀 특이하죠? 전피의 y좌표를 a라고 잡겠대요. 그럼 전피의 좌표니까 지금 여기서 첫 번째 시작하자. fx에서 y가 a니까 이렇게 된 거야. 루트 x-2가 a가 되도록 하는 x값 찾으란 얘기예요. 양변 제곱하실 거죠? x-2가 a제곱이니까 x는 a제곱 플러스 2라는 좌표예요. 가에 대한 자리, 이 자리는 뭐가 됐을 거냐면 a제곱 플러스 2라는 좌표예요. 즉 여기가 a제곱 플러스 2라는 좌표야. 이렇게 됩니다. 곡선 y는 fx랑 f 인버스 x는 직선 y에서 서로 대칭이고요. 서로 수직하니까 얘랑 서로 대칭인 지점이에요. 그냥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삼각형 OPQ의 외접원의 중심을 C라고 하면 C는 이거 위에 있습니다. 얘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얘가 수직이고요. 얘랑 대칭이니까 이렇게 잡으면 OP랑 OQ가 당연히 서로 지금 y넷의 대칭인 녀석이니까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은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위에 반드시 외접원의 중심이 있을 거란 얘기야. 이거야. 이등변 삼각형은요. 외심이 항상 이 꼭지각의 이등분선 여기 선 위에 무조건 존재한다라는 의미야. 이렇게 되는 상황이죠. OPQ의 외접의 중심 C를 여기 위에 있는 녀석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거네. 여기 위에
이렇게 점이 하나가 있어서 얘가 이렇게 생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잖아, 그치? 근데 이거의 외접원 넓이가 이거일 때 점 C라는 거, 외접원 중심 C라고 잡았구나. 점 C의 좌표는 이제 잘 봐. 이 점좌표가 나왔는데 우리 위에서 미리 찾아놨죠. 외접원의 넓이가 이거란 얘기는 자연스럽게 반지름을 찾으란 얘기고요. 즉 이거에 대한 길이, 여기 길이가 2분의 5 루트 2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C에 대한 좌표는 우리 이거 수업 때 많이 하던 거지. Y는 X 위에 있는 녀석이니까 이건 무조건 길이 했을 때 1대 1대 루트 2를 만족해야 돼. 여기 길이가 2분의 5 루트 2란 얘기는요. 봐. Y는 X 위에 색깔 좀 구분 짓고 싶은데 색깔 좀 아니 떠오르는 게 없네. 그럼 얘는 이거랑 잡았을 때 1대 1대 루트 2에 대한 길이에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길이가 2분의 5란 얘기인 거 맞겠니? 여기도 2분의 5였을 테니 C에 대한 좌표가 2분의 5, 2분의 5라고 잡으시면 될 거예요. 즉 C에 대한 좌표는 2분의 5, 2분의 5가 됐을 겁니다. 최종 마무리 CP, C5랑 같을 거니까요. C에서부터 P랑 C5랑 같을 거야. 그러면 C5에 대한 길이가 2분의 5 루트 2이기로 한 거잖아요. 다시 2분의 5 루트 2이기로 한 거니까 CP에 대한 길이, 이거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써야지. CP 길이만 잘 마무리하러 갑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지금 우리는 2분의 5, 2분의 5라는 거랑 그 다음에 P에 대한 좌표 이거랑 a제곱 플러스 2,a 이거랑의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쓰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랑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쓰실 거니까 루트에 x에서 x 뺀 거, x에서 x 뺀 거니까 이건 뭐야? a제곱 플러스에서 얘를 뺐을 거니까 a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분의 5에 대한 제곱을 정리했을 때 얘가 2분의 5 루트 2가 나오면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맞겠니? 그러면은 얘 진짜 계산하러 갈게요. 공간 좀 없네. 그러면 이렇게 될까? a 4제곱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분의 25. 우리 양변 제곱했다고 정리해버릴게요. 양변 제곱하시면 얘가 2분의 25가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 맞겠니? 그럼 얘를 계산하시면 계산 뭐가 되니? 이거랑 상쇄시키면 됐을 거니까 a 4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분의 26은 2분의 25예요. 넘어가시면요. 나 이거 좀 위로 올라서 쓸게. 공간이 없어. a 4제곱 마이너스 5a에 넘어가시면 뭐가 되니 이거? 4분의 26 마이너스 4분의 50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24예요? 맞니? 4분의 24니까 6이네 6. 얘가 6 나오네 이렇게. 됐니? 얘가 0이 되면 되는 거니까 이건 이제 조립자법 쓰셔야 되는 거 맞니? 1, 0,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이렇게 되는 거 맞을까? 얘 뭐로 돼? 해봐야 되겠네. 해볼게요. 1은 아니었을 거고 마이너스 1도 아니었을 거고 2 한번 해볼까요? 1, 2, 4, 8, 3, 됐네. 6, 0. 됐네요. 2였나 보네요. 그냥 여기서 더 이상 건들지 않을게. 여기서 조립법 되는 거 써봤자 어차피 벌써 너네 글 하나 찾았잖아. 이거 문제에서 다른 언급이 없는 거 보니까 이 글이 하나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헷갈리시면 이것저것 조립법 써보시다가 안 되네요 라고 정리하시던지. A값 2라고 나와버렸네요. 조립 잘 되는 문제였었네. 걔가 2라고 나오는 녀석입니다. 빈칸쪽으로 가봅시다. 가에 알맞은 거 G A 값은 뭐가 썼냐면 얘가 a 제곱 플러스 2라는 식이고요. 나에 대한 자리가 2분의 5라는 식이 값이고요. 다의 자리가 2라는 녀석이었을 거니까 그럼 얘는 그대로 들어가시면 m 값 2분의 5 플러스 g의 2 값일 테니까 2분의 5 플러스 2 들어가면 6 이렇게 되니 2분의 12에 5니까 2분의 17 답은 3번이신가 보네요 라는 문제였습니다. 봐봐. 이렇게 푸시면 되는 문제고요. 구정부에서 또 많이 쓰는 방식 중에 하나가 이런 문제 이렇게 프린트로 준 다음에 실제 문제에서는 너희도 저번에도 그랬던 것 같은데 요거 그냥 요거 두랑 안 쓴 다음에 그냥 이 문제가 깜으로 나와버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빈칸 추론 안 하고 그냥 이 문제 푸세요라고 던져주는 경우 있으니까 빈칸 없이도 푸는 방법을 한번 익숙해지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문제를 빈칸 없이 푼다면 이렇게 푸는 것도 사실 가능하긴 해요. 얘가 마지막에 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좀 불편하잖아, 그렇지? 그래서 얘를 기하적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도 가능해요. 봐봐. 너희 지금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거 점좌표는 여기서 y값 a로 잡는 이건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이걸 미지수를 x를 잡아버리면 y가 루트 나와서 좀 불편하긴 해. 그래서 얘를 여기까지 그대로 갈게. a제곱 플러스 2,a라는 것까지 잡고 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가실 수는 있어요. 지금 여기에 좀 이렇게 될 거예요. 얘가 지금 이렇게 원이 있어서 이렇게 돼 있을 거니까 여기에 원이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럼 얘가 여기에 대한 길이가 이거랑이 지금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거에 대한 그래프를 잡아서요. 이거에 수직 이등분선 그래프를 잡았을 때 얘가 y는 x랑 교점되는 걸 찍어버리시는 것도 돼요. 만약에 이게 빈칸 true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어서 봐봐. 지금 요 중점 좌표가 이제 뭐가 됐을 거냐면 2분의 a 제곱 플러스 2,2분의 a라는 녀석일 거고요. 이거에 대한 기울기가 뭐가 됐을 거냐면 자, 이 직선의 기울기가 지금 a제곱 플러스 2분의 a잖아.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기울기를 역수에 부호 바꿀 거니까 마이너스 a분의 a제곱 플러스 2라고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면 y는 마이너스 a분의 a제곱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a라는 걸 잡아요. 얘랑 y는 x랑의 교점 찍으시면 돼요. y는 x랑의 다시 이거랑 이거 다시 왜 이래? 얘랑 y는 x랑에 대한 교점을 찍으시면 돼요. 그럼 여기 점이 나올 거고요. 우리가 이 점이 지금 뭐냐면 2분의 5 루트 2라는 걸로 값을 찾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거지. 얘랑 그냥 연립했을 때 식 쓰시면 뭐야 좀 더럽긴 하네. a분의 a제곱 플러스 2에 x 마이너스 2분의 a제곱 플러스 2에 플러스 2분의 a는 x라고 쓰신 다음에 여기에 대한 x에 대한 근이 2분의 5 루트 2가 나와요 라고 해서 그냥 단순 대입으로 푸시는 것도 가능은 해요. 근데 뭐가 됐든 식이 썩 이쁘진 않으니까 어쨌든 빈칸 채우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까지였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함수와 그래프에 대한 내용까지 다 끝이 났습니다. 풀이를 보신 다음에 아마 10번 같은 문제가요 다시 보시기엔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바로 다시 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